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권 분석인데요. 최신 유통관리론 제2부 1장 유통 상권 조사. 여기에서 1장 중에서 첫 번째 상권의 개념과 상권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상권의 계층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권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개념을 좀 설명을 하자면,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포가 있다 그러면 그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의 범위가 상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만약에 롯데리아 노원점이다. 그러면 롯데리아 노원점의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롯데리아 노원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롯데리아 노원점의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그런 부분인데, 어떤 상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정리를 좀 하자면, 상업상 거래를 행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며 상세권이라고도 한다. 상권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상권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 한 점포가 고객을 흡인할 수 있거나 흡인할 수 있는 범위와, 그러니까 흡인할 수 있는 범위와 다수의 상업시설이 고객을 흡입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상업시설이 고객을 흡입할, 고객이 그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 범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지역 또는 배후지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점포와 고객을 상행위와 관련하여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이고, 경쟁자의 출현은 상권을 차단하는 중요한 장애물이 되며, 고객의 밀도는 상권 내 인구 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리적, 고객이 어떤 특정한 점포에서 롯데리아 노원점이 있다 그러면, 롯데리아 노원점의 상권은, 만약에 롯데리아 노원점의 상권이 롯데리아 노원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노원, 뭐 어떤 노원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쟁자인 어, 맥도날드가 투점을 했다. 그러면 롯데리아 바로 옆에 롯데리아하고 맥도날드하고 어떤 경쟁으로 인해서 고객이 유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쟁자의 출현은 상권을 차단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 밀도는, 고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떤 인구 밀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노원 롯데리아 노원점의 어떤 상권은 롯데리아 노원 바로 점포 인근에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느냐, 이런 것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권은 계층적 구조를 형성된다. 계층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지역 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서울 지역 상권, 어? 경기 지역 상권, 이런 부분의 어떤 지역 상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 지역 내에서 영등포 지구, 노원 지구,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개별 지구는 노원에서 어떤 롯데리아 상권, 이런 식으로 어떤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 특정한 지구, 아니면 특정한 점포, 사건적으로 계층적으로 좀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점포의 상권이라고 하는 특정한 점포의 고객들이 거주하는 공간적 범위인데, 만약에 구매 빈도가 낮은 업종이라고 하면
넓은 상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구매 빈도가 다양한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는 자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 같은 게 물론 5년, 뭐 5년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10년 만에 하나씩 냉장고를 사거나 아니면 신혼 때 사거나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매 빈도가 낮다라는 거는 노원 지구뿐만 아니라 노원 도봉구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지역의 한 개의 점포. 그러니까 좀 넓은 지역의 점포가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점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매 빈도가 높은 업종은 좁은 상권도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매 빈도가 높다는 거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 고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 어떤 그런 부분은 편의점 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뭐 50m 아무리 넓어도 500여 미터 범위의 어떤 고객들만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 빈도가 높은 업종의 어떤 점포는 상권이 좀 좁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인구의 구매력을 추정하고 매출액을 설정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 편의점을 만약에 예를 들자면 편의점이 노원역 사거리에 있는 노원역 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이면 그 편의점의 매출이 얼마 될 것인지 그게 기본적으로 좀 예측이 된다는 거죠. 노원역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지리적으로 노원 부분이 익숙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아파트 단지 1000세대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편의점이다. 그러면 그 편의점의 매출이 20평 정도 편의점에 있을 때 매출액이 한 200, 일평균 250에서 300만 원 나온다. 이러한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편의점들이 보통 그렇게 하니까. 물론 그 아파트 단지가 평형이라든지 뭐 중대형 평형이라든지 소형 평형이라든지 신혼부부가 원룸이 많이 사느냐 그 싱글 세대가 많이 사는 작은 평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그런 부분이 상권은 점포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상권 내 구매력을 추정하고 매출액을 설정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권은 주로 파는 쪽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쪽, 그러니까 점포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우는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노원점이라고 그러면 롯데백화점 노원점 상권은 노원구, 뭐 도봉구, 뭐 이런 일원이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소비자의 경우는 노원 생활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상업에서는 소매와 도매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보통 상권이라고 할 때는 소매점 상권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도매 상권이라고 할 때는 경제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상권이라고 할 때는 소매점 상권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권의 중요성, 상권은 상권 분석을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런 부분인데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출점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어떤 추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0만이 있는 도시에 하나 정도 있으면은 좀 적절하다는 그런 어떤 통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백화점을 개점할 때는 20만 있는 도시의 백화점이었으면 하나 출점한다. 뭐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점포를 개점할 때 우리 점포를 백화점을 뭐 전주에 개점을 한다 그러면 전주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창업 시의 상권 설정이라든지 기준점의 정확한 상권 파악은 소매 경영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권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디 소매점은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많이 발달하지만 예전에 온라인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을 때는 어느 점포를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의 60에서 70%를 좌우한다. 이런 얘기가 정설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광고가 편리한 교통, 넓은 매장 이 두 가지가 광고 컨셉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편리한 교통과 넓은 매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으로 고객을 흡입할 수 있다는 거죠. 고객이 많이 고객을 입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창업 시에 상권의 설정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권의 범위는 출점하는 업종, 업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냐. 5,000세대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파리바게트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정해 1,000세대 아파트만 이렇게 나홀로 어떤 단지처럼 아파트가 1,000세대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숙히 잘 아는 파리바게트라든지 이런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 아파트가 5,000세대가 있다. 그러면 파리바게트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입점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업종과 업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요즘처럼 뭐 바로 옆에 인구가 없어도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 이런 데 보면은 외곽지에 큰 건물을 지어서 뭐 매머드하게 지어가지고 베이커리 카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별개지만 여기서는 제가 이론적인 거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상권의 범위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출점하는 업종, 업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 구성이라든지 가격대의 설정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서울 부촌에 있는 도곡동이라든지 압구정동에 있는 파리바게트의 똑같은 동일한 상품의 가격과 지방에 있는 어떤 뭐 전주라든지 대전 이런 데에 있는 파리바게트 점포의 상품 구성과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뭐좀 대전, 대구는 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좀 읍단이 말하자면 뭐 어떤 지방 도시의 뭐 이런 데에도 파리바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와 서울에 있는 파리바게트는 동일한 브랜드임에도 상품의 구성이라든지 가격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딱 어느 지역에만 있다. 서울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가 막 1km 이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어떤 스타벅스가 지방에는 어떤 군 정도의 하나가 있거나 어떤 군에는 뭐 경북에 있는 의성군 이런 데는 스타벅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구매력의 추정과 매출 설정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노원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출점을 했을 때는 아파트 세대수, 뭐 1km 상권 내 1km의 아파트 세대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 매출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판촉활동 범위 결정의 필수적인 자료다. 상권 분석을 해야만 그 상권에 어떻게 광고하고 홍보할 것인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어떤 특성, 뭐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지평가에 여러분 입지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편의점을 오픈하면 잘 될 것인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것을 입지 평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내가 스타벅스를 오픈했을 때 적절한가 이런 부분을 어, 그러니까 입지라고 그래요. 입지 평가의 시발점이다 어떤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어떤 어디에 점포를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구매 어떤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상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매업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권과 이제 상생권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면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떤 특정한 점포에 미치는 고객의 범위, 그 다음에 고객의 점포에 내점하는 지역 범위다. 그리고 특정한 소매업이 예상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판매 대상 지역을 상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상권은 그 파리바게트 노원역에 있는 노원역 파리바게트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노원역 파리바게트의 매출액의 한 80%를 점유하는 어떤 고객들이 머무는 지역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상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특정 점포에 내점하는 거리 개념이 아니라 거리가 우리 특정 점포의 파리바게트의 1km가 내 상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범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수의 점포라든지 상업 집단이 고객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복수 점포 또는 상업 집단의 지구 전체의 사업 범위를 상세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세권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출점 점포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어떤 거기에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정할 때 주로 이제 쓰이는 것인데 특정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는 점포별로 상권이 모여있는 기업의 세력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체인 스토어는 규모별로 로컬 체인이 한 상세권을 형성하기도 하고 어떤 내셔널 체인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점포 전개로 지역별로 절대 구매력 있는 점유 물류센터, 배송센터가 어떤 중심이다. 이런 얘기인데 상세권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권이라는 것이 있고 상세권이라는 거가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권의 범위의 어떤 특징은 상권의 범위는 점포의 크기라든지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나 상업 집적도, 그에 따른 교통의 편의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롯데백화점 노원점이라고 그러면 그 노원점 점포가 얼마나 크냐, 취급하는 상품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상업 집적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롯데백화점 노원점 그리고 옆에 있는 어떤 상업시설, 영화관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런 집적도에서 집적도와 또 교통이 얼마나 편하냐, 4호선, 7호선 이런 것들이 노원 같은 경우는 일단 4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노선이잖아요. 이런 거에 의해서 롯데백화점 노원점 상권이 좀 확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업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롯데백화점 노원점 직원들이 조금 멀어도 7호선 상권 따라서 이렇게 조금 멀리서도 올 수 있다는 강남 지역에서도 올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롯데백화점 노원점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상권이라는 게 이렇게 딱 원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통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상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좀 정방향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여기가 노원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되는 원인이 철도로가 이렇게 돼서 멀리까지도 온다. 교통이 이렇게 발달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의 각종 물자의 상권은 도시의 세력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된다. 고객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노원 상권의 소득 수준 이런 거에 의해서 노원점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교통수단이 얼마나 편하냐에 따라서 롯데백화점 노원점이 얼마나 좋은 상권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권은 사회가 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 항상 변동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확대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침해될 수도 있으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도 고객이 없으면 상권을 형성하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상권의 크기는 입지 조건이라든지 상권의 형태, 경쟁업체의 상품의 종류, 구색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상권을 규정하는 또 요인이 있는데 상권을 규정하는 요인은 죄송합니다. 상권을 규정하는 요인은 소비자나 판매자의 입장에서 그 점포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만큼 많이 드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의 가치를 좌우하는 보존성이 얼마나에 따라서 또 상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보존성. 그러니까 뭐 취급하는 상품이 어떤 유통기간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상권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펫 상품이라든지 뭐 다이소라든지 이런 상품은 유통기간이 기니까 좀 상권이 넓어도 관계가 없지만 어떤 뭐 유제품을 판다라든지 어떤 고깃집이라든지 어떤 정육점 이런 부분은 너무 먼 곳에서 오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관, 바로 가서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권이 좁아진다는 거죠. 지역으로 한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구매자 측면에서 상권은 적절한 가격의 대화 및 용역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그다음에 소비자가 직접 이동하는 경우에는 일단 재화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가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바뀌게 되어 상권도 크기도 다른다는 거죠. 어떤 온라인으로 하는 것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이동해서 구매하는 경우에 그리고 판매량 측면에서 상권은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는 거죠.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한번 여러 가지 요인은 자연 조건, 특정한 어떤 우리 점포 오픈에 따르면 우리 점포의 상권이라는 거는 뭐 우리 점포에 올 수 있는 고객의 범위라는 게 자연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하천이라든지 산과 같은 자연 조건. 그러니까 대표적인 요인이 1호선 1호선 전철이 보면 지상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창동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창동역, 방학역 이런 부분이 1호선이 지하철이 어떤 지상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하철의 어떤 우측과 좌측이 서로 통행하기가 되게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상에 있는
지하에 있는 만약에 을지로라든지 을지로가 2호선 라인 중에서 지하에 있는 점포는 바로 길 건너 가기가 편리하는데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있기 때문에 어떤 단절이 된다는 거죠, 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1호선 지하철을 지하화한다. 그러면 사건이 이제 확대되고 지하철 우측하고 좌측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교통체계는 대중교통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권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얼마나 교통이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상권이 달라진다. 주거 환경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GTX를 우리 어디에 유치해달라, 정차역을 세워달라, 이런 지역 자치단체에서 어떤 민원을 넣고 이런 부분들이 그 대중교통 수단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발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점포의 규모와 유통업체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점포 규모가 클수록 소비자를 흡수하는 상권이 넓어지는, 그러니까 점포의 크기가 일단 크면 멀리서도 그 점포를 온다는 거죠. 규모가 작으면 상권이 좁아지고, 동일한 규모이라도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서 또 상권 범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취급하는 상품이 아주 많은 상품을 취급하는 상품이 2만 가지다, 3만 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백화점 같은 경우는 6, 7만 가지 된다고 그래요. 6, 7만 가지의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상권과 편의점처럼 1600에서 1200가지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상권은 서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상권의 계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권의 의미를 너무 많이 이렇게 설명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첫 시간이니까 상권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이야기를 한 거고, 상권의 계층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의 계층성이라는 거는 지역상권, 지구상권, 개별상권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어떤 특정의 롯데백화점, 어떤 노원점의 점포의 개별적인 상권이 있다고 그러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노원 어떤 지구의 상권이 있고, 서울 지역의 상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상권이 계층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계층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롯데백화점 노원점이라고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노원점이 있다고 그러면 1차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롯데백화점 노원점의 전체 고객의 60에서 65%, 한 70%를 보는 범위, 이거를 1차 상권이라고 한다. 2차 상권은 그 위에 한 추가적으로 20%를 범위, 그래서 어떤 합으로 80에서 85% 이런 범위. 물론 이제 이 퍼센테이지는 60에서 70%, 75%까지도 하기도 하고 20에서 25%까지도 하고 나머지 3차 상권은 5%라 이렇게도 구분하는데 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백화점 노원점이 있다 그러면 롯데백화점 노원점을 기점으로 해서 1차 상권이라고 하는 건 60에서 한 70% 고객이 머무는 범위가 1차 상권이고 2차 상권은 이제 한 90%까지 3차 상권은 그 이외에 어떤 고객이 있는 범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얘기한 어떤 점포 개별 상권이라고 하는 각 점포가 형성되는 고객의 유인 범위. 예를 롯데백화점 노원점을 이야기로 했는데 롯데백 노원의 롯데리아, 노원역 롯데리아 점포의 개별 상권,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지구의 상권, 지역 상권 내 구역별로 어떤 노원 강북 강북 지역의 노원 지구 상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 상권이란 행정구역과 비슷한 경계를 지니고 있는 하나의 지역 안에 뭐 어떤 상업적인 유통업자들의 고객 유인 범위를 말하는데 어떤 지역 상권이나 그러니까 강북 지역 상권 이렇게 뭐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권 유형은 첫 번째 근린형 상권. 근린형 상권이라고 아파트 대표적인 게 아파트 근린시설 이런 상권. 그 아파트와 아파트 근린시설의 상권.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근린 생활시설 이런 부분들이고 지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어떤 노원 지구 상권. 그 다음에 중심형 번화가 상권, 그다음에 명동 상권, 뭐 그다음에 압구정 상권 이런 거 번화형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린형 상권에는 주거지 근처에 있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어떤 자주 쇼핑하거나 어떤 이런 상권, 동네 상권이라고 한다. 근데 요즘에 이제 어떤 로컬 상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상권이라는 개념이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지구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거지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 어떤 물건을 일상생활 품목이 아니라 어떤 기호품 같은 걸 판매하는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형 상권에는 뭐 가구거리라든지 그런 상권들이 좀 대표적인 상권이 될 수 있겠죠. 중심형은 이제 번화가 상권. 강북 지역에서 번화가는 노원과 수유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중심형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비 형태별로 목적형 상권이 있고 비목적형 상권이 있는데 목적형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어떤 목적이 있는 부분. 그래서 뭐 동대문 의류 시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목적 어떤 비목적인 상권은 역세권에 있는 상권 이런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 관계에 따라서 상권을 또 구분해 보면 경쟁이 치열하냐 아니냐. 과소 지역은 경쟁이 별로 없는 상권. 그 다음에 점포가 매우 부족한 상권. 그러니까 뭐 항아리 상권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되겠고 어떤 산을 중심으로 하고 집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어떤 상권이 어떤 점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상권 이런 걸 뭐 보통 항아리 상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과다 지역 상권 점포에 너무 상업시설이 너무 많은 경우. 그다음에 과점 지역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몇몇 점포가 과점하여 판매하지만 경쟁력이 있는 점포는 그 시장에 진입을 하여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포화 지역 상권 너무 점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포 적정 상권 이렇게도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죠. 경쟁 상황이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도 한다. 경계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상권의 경계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점포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 점포에 고객이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이게 경계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계선이라는 건 경계선 밖에서 오기가 힘든 이게 뭐 어떤 강이 이렇게 흐른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천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철도에 의해서 가려막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권 경계라는 것이 상권 경계라는 것은 지역의 구분, 그러니까 호남 지방과 영남 지방의 구분 때문에 서로 잘 왕래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또 지역의 분화라는 것이 또 발생이 하고 점유지대, 지역의 변화, 점유지대만 좀 설명하면 점유지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화개장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화개장터, 지리산에 지리산, 그러니까 지리산을 지리산이 전라도, 전라도와 경상도, 어?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호남을 구분을 걸쳐서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화개장터라고 하는 부분은 영남과 호남의 어떤 교두부적인 어떤 역할을 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 지방에 있는 구례라든지 남원, 영남 지방에 있는 하동 이런 부분이 이제 지리산을 끼고 어떤 도시가 있다 그러면 그 중간에 화개장터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호남이 이제 왕래하는 경계지점 이런 부분이 점유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서 제가 어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이번 시간에는 딱 두 가지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한 점포가 고객을 흡입하거나 흡입할 수 있는 뭐 범위와 다수의 상업시설이 고객을 흡입하는 공간적 범위. 그러니까 한 점포가 고객을 흡입하거나 흡입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아니면 이게 첫 번째고 아니면 다른 의미로 또 다수의 상업시설이 고객을 흡입하는 공간적 범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세권 같은 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단일 상권하고도 구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계층성. 상권의 계층성이라고 하는 거가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층성, 우리가 상권을 계층을 나누는데 어떤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거를 상권을 나누어서 하는 것인데 상권을 말할 때 보통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뭐 한계 상권이 나오다는데 이렇게 구분한다. 이런 것들이 계층이 있다라는 부분,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노원점이 있다고 그러면 노원점 중에서 바로 그 상권의 60, 70%는 롯데백 어떤 노원의 아파트 단지 이런 부분이 1차 상권이겠고 2차 상권에는 중계동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포함한 부분이 2차 상권이 되고 3차 상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 멀리 방학동이라든지 공릉동 이런 데까지도 이제 3차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어떤 상권이랑 이게 어떤 공릉동에서는 롯데백화점 노원점의 이용할 확률이 좀 적다라는 거죠. 롯데백화점 노원점은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용할 확률이 많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1차 상권이라고 하고 2차 상권이라고 3차 상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상권이라는 것이 뭐냐? 상권의 개념. 어떤 점포 입장에서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업시설들이 어떤 여러 점포가 어떤 고객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지역. 그런 거니까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든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상권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이유는 분석하는 이유는 어느 점포를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상권의 계층성이라는 것은 상권이 있다고 그러면 특정 점포가 있다면 고객이 똑같은 비율로 오는 게 아니라 물론 가까운 곳에서 많이 이용하고 조금 더 먼 곳에는 조금 덜 이용하고 하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상권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왜 구분을 하느냐 이 얘기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 때 주로 1차 상권에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되잖아요. 2차, 3차 상권까지 마케팅을 하기에 자원이 부족하다면 1차 상권 지역에 주로 광고를 1차 핵심적인 고객들을 상대로 광고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이 어떤 구분하는 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